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미국 증시는 등락을 거듭하다가 결국에는 보합권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이날은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기 때문에 시장에서 주목하는 모습이었는데 위원님 시장 진단 내려주시죠. 네, 한마디로 3대 지수는 흔한 말로 이제 혼조권으로 끝났습니다. S&P 500과 다우지수는 아주 조금 올라가는 모습. 거의 강보합이란 말이 더 정확한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약보합이죠. 마이너스 0.07%인데 사실 오늘 아마 심리적으로 보면 상당히 오늘 좋게 생각하시는 분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빅테크 이런 것들이 상당수가 오늘 사상 최고가에 바로 직행하는 모습들이 오늘 다시 한번 확인됐기 때문인데요. 여하튼 오늘 S&P 500 기준을 보면 종가 기준으로요. 17번째 올해 들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으니까 그만큼 시장 자체가 아주 좋다라고 일단 그거를 인정하셔야 되겠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기술주가 상당히 최근 들어서 강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 오늘도 0.53% 올랐고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대표적인 것이 구글과 페이스북인데요. 역시 이 두 주식 모두 사상 최고가를 갔기 때문에 섹터가 0.77%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연준 의사록이 이제 드디어 공개됐는데요. 사실상 보면 길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한 문장으로 끝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도 전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냐면 안정적인 통화 정책을 계속하겠다라는 것을 재확인했다라고 저는 그 이상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그만큼 시장 자체에서 충분히 예견됐던 모습이 나왔고요. 그래서 주가가 조금 위로 약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연준에서나 파월 의장. 네. 이나 계속해서 안정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하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시장은 예견을 하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 시장 불안하게 여기는 분도 있죠. 근데 다만 이제 제 솔직한 느낌을 보면 갖고 있는 주식들이 너무 한쪽에 몰려 있는 분들은 불안할 거고요. 좀 분산되어 있는 분은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불안할 게 전 실제로 보면 일도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늘 말씀드린 시장은 실적에 대한 베팅이거든요. 근데 실적이 워낙 좋게 나오기 때문에 전 별로 불안할 이유 자체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종목으로 보면 애플과 아마존도 좀 오늘 올랐습니다. 조금씩 올라가면서 역시 빅테크의 어떤 기본을 깔아주는 모습이 되겠고요. 하나씩 보면 이제 애플, 아마존이 각각의 한 1.4% 그리고 1.7%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많이 올라간 건 분명 아니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늘 사상 최고가로 올라갔고요. 알파벳은 더 이상 설명할 것이 없죠. 구글 아닙니까? 구글은 여러분들이 물론 검색은 네이버로 하신다 하더라도 요즘 젊은 분들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 구글로 검색하시는 분이 꽤 많고요. 그에 대한 복제는 이제 유튜브란 거를 많이 쓰게 됐기 때문에 그런 거가 된다고 저 보고 있는데 여하튼 구글이 오늘도 1.3%나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가로 뽑았습니다.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죠. 페이스북도 사상 최고가를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빅테크나 이런 것들을 분리되는 것들이 올라간 배경에는 웨드부시의 데나이브스의 언급이 전 상당히 주요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기술주들이 연말까지 25에서 30% 연말까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금년의 기술주는 6%, 정확히 보면 5.9%가 올라갔고요. S&P 500은 8, 9%가 올라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4차 산업혁명 얘기 이제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그 4차 산업혁명이 전방위적으로 현실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팬데믹 시대를 지나가면서 더 많이 빨리 확산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차세대 기술 기업들의 그 펀더멘탈 자체의 성장에 주목해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로테이션도 얘기하고 일부에서는 그런 기술주가 아니라 다른 것들이 올라가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3주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주의 PR이나 지금 에너지나 소재나 똑같거든요. 거의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 연말까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술주가 올해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는 내용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아까 저도 이 기사를 외신을 통해서 전해드렸었는데 66페이지였나요? 저는 네네. 65페이지인 줄 알았는데 아무튼 이 지금까지 보냈던 서한 중 가장 긴 편지였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주주 서한을 보내서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 얼마나 애정을 담으셨으면 66페이지를 이렇게 쓰실 수가 있나요? 저는 어떤 내용들이 그렇게 빽빽하게 담겼을지 궁금한데 네.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추려서
소개를 해주시죠. 그 66페이지, 뭐 65페이지 표지를 치고 안 치고 이런 것을 갈 것 같고요. 그 가운데 뭐 반절은 그림 아닌가요? 그렇죠. 반, 저도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요. 네. 반은 이제 그림이라든가 표가 이런 게 들어가죠. 그게 이제 다양한 소위 쉐어홀더에 대한 레터거든요. 연간 주주 서한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이제 개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림이 많고 이제 표가 많다는 것인데요. 참고적으로 아셔야 되겠지만 이제 주주 서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의미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금융업계에선 두 명이 영향력 있고 제일 존경받는 사람들이죠. 바로 이 JP 모건의 제이미 다먼 회장과 블랙락의 레리 핑크 회장이죠. 이미 어떤 말을 할지는 어느 정도 예측했고 아마 이분의 얘기는 이제 정치에 대한 정치 사회적 혼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핵심 키워드는 66페이지짜리를 딱 3개로 줄여서 말씀드리면 3개의 키워드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주주들을 위한 얘기죠. 그리고 자신들의 다짐이 되겠는데요.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경쟁력이라는 것은 자신들의 회사입니다. JP모건의 경쟁력 유지하기 위해서 더 빠르고 더 창의적 혁신을 이어가야겠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부분은 1월 달에도 한번 언급했던 얘기고 인터뷰상에서 얘기했던 건데 그 당시에 문장 자체는 이런 분이 얘기하는 고급스러운 단어가 아니라 진짜 한국말로 제가 완화해서 표현하면 치가 떨릴 정도로 무섭다 그런 표현을 썼었는데요. 그것도 제가 완화한 표현인데 이번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핀테크라든가 빅테크 기업들의 위협이 아주 거세지고 있다는 경고를 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꿈과 희망일 수 있겠는데요. 이 부분도 이제 장기적인 건 약간 다르지만 경고도 들어가지만 미국 경제가 2023년까지 강한 반등을 아주 쉽게 이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에는 이제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왔고 앞으로도 할 것이라는 거. 그리고 백신에 대한 효과가 긍정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가 키워드가 되겠고요. 다만 그 외에 이제 미국 경제에 장기적으로는 위협 요인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중국이죠. 중국의 경쟁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특히 기술 섹터의 지위가, 그러니까 백그라운드나 이런 능력이 지금 미국이 압도하고 있는 지위가 위축되고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중국이 무섭게 커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정신 차려야 한다는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늘 얘기하는 겁니다. 이분 작년에 이제 워싱턴에 습격 이럴 때 보면 제일 먼저 나서서 정치 자금을 안 주겠다 얘기했거든요. 이제 다시 제기했지만 어떤 미국 내 지나친 양극화에 따른 다양한 불균형을 아실 거 아닙니까? 양극화죠. 쉽게 얘기하면. 그에 따른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갈등 그리고 이런 불안 이런 것들이 미국에 지금 빨리 시급하게 모든 사람들이 나서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경고도 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2005년 금융위기 이후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이 월가의 대형은행 CEO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어찌됐건 금융위기 때도 한번 겪었고 이번 코로나 그 시기도 한번 겪었기 때문에 어떤 그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또 깊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시간 괜찮은 분들은 이 서한을 한번 읽어보셔도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들더라고요. 네네. 자, 미국 증시 특징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엘브랜즈와 트위터 등이 올라와 있는데 엘브랜즈는 의류 브랜드 아닌가요? 엘브랜즈 이제 대표적인 빅토리아 시크릿으로 그렇죠. 유명한 거가 되겠고요. 이제 작년, 재작년까지 해서 소위 소셜 이슈가 있었습니다. 쉽게 해서 ESG에서 한창 공격을 받았죠. 왜냐하면 여성을 주로 상품화하는 그런 옷이나 속옷을 파는데 실제로 여성 경영이 거의 없었다는 것 때문에 비판을 상당히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회복하고 실적 이번에 적자로 예상됐는데 흑자가 이렇게 나오면서 흑자가 예상되고 이렇게 발표한 쪽으로 계속 나오면서 아마 그 가장 실적에 대한 이슈로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튼 뭐 사상적까지 아직 멀었는데 하여튼 52주 신고가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 보면 트위터나 스냅 이런 것들이 오늘 다 올라왔어요. 페이스북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SNS 관련 기업들이네요. 다 올라왔습니다. 그 특히 이제 이거는 소셜 미디어의 이커머스는 결국 페이스북과 같은 그림이기 때문에 세계를 보면 작년에는 약간 페이스북이 올랐죠. 올해는 새 주식을 선호 주식을 같이 똑같이 가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파이퍼 샌들러라는 증권사가 있습니다. 파이퍼 샌들러는 저희가 매번 1년에 2번씩 때마다 제가 이거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10대들을 대상으로 한 소비 생활에 대한 서베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내일 제가 시간이 되면 좀 재미나고 좀 주식 투자 아이디어 될 만한 걸 설명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소위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이번에도 1위를 또 차지했습니다. 스냅이요. 그래서 스냅이 1위 했고 2위가 틱톡이고요. 3위가 인스타그램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스냅이 조금 점유율을 뺏겼어요. 그래서 차이는 안 나지만 점유율 올라간 건 틱톡이 올라갔는데 여하튼 그건 중국 기업이 되겠고요. 여하튼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카니발이나 다 노르웨이자는 거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올해는 이제 큰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이번 독립기념일에 한번 간단하게 움직일 뭐 할 수 있냐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잘 안 되고 있으니까 뭐 다른 데를 이제 미국 바깥에서 영업을 확대한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하여튼 올해는 그렇지만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2년에 소위 펜트업 디맨드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 실제로 일부 예약하는 쪽에서도 많이 되고 있다는 얘기, 사람도 새로 다시 뽑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하튼 그런 것 때문에 좀 주가가 좀 살아있고요. 비욘드 미트는 중국 내 공장 설립을 발표했는데요. 주가는 여전히 좀 재미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시장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특징주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지난 1월과 2월에는 미국 증시에 참 좀 특이한 일이 일어났었죠. 우리가 흔히 볼 수 없었던 그런 게임스톱 사태나 스펙 등의 집중 매매를 하는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움직임이 최근 들어서는 조금 진정이 된 모습입니다. 변화된 이런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매매 동향 같은 걸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안정된 좀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봐도 좋을까요? 게임스탑으로 대표되면서 그 소위 레딧 주식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같은 것들이 이슈가 됐죠. 저는 항상 이런 거에 너무 지나치게 어떤 극단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을 어떻게 보냐면, 그러니까 주시장의 과열도 마찬가지, 아니면 너무 지나치게 떨어진 거를 저는 뭐로 보냐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고 여러분들 다 판단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아주 10년 전, 20년 전에 이제 예전에는 증권회사에서 온라인이 아니라 다 객장이라고 있었습니다. 지점에서 매매를 했거든요. 과열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제 반농담 삼아서 말씀드리면 지점 객장에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네,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도 예전에 또 아주 20년 전에, 10년 전에는 점심시간에 휴장이 있었거든요. 1시간 반씩 있을 수도 있는데요. 네. 점심시간을 먹으러 가질 않습니다. 자리 뺏길까 봐. 정말 이게 상상이 안 가는 라떼는 말이야 이야기인 것 네, 같은데요. 근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그때 보면 제가 여러분들이 안 믿으시고 계시겠지만 연세가 있으시면 아실 것 같은데요. 점심시간이나 11시 그때 되면 김밥 파시는 아주머님이 다닙니다. 아, 국내에서요. 우리나라 얘기죠, 그게요. 네, 근데 일본의 중국에서도 아주머니.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났었거든요, 몇 년 전에. 네네네. 근데 그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면 약간 좀 그렇지만 지점 내에 네. 애기 울음소리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 정도면 진짜 과열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왜 웃으시죠? 사실인데. 이거 진짜 사실인 얘기인 거죠? 네. 제가. 근데 저는 이제 그건 이제 옛날 얘기고 저는 요즘 어떤 거로 느끼냐면 우리로 보면 이제 저희는 경제 방송이니까 주식을 많이 다루지 않습니까? 근데 보시면 이제 지상파 방송 있죠. KBS나 MBC, SBS. 요즘은 9시 뉴스 아니면 8시 뉴스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주식을 다룰 때가 전 항상 꼭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급등, 급락 마찬가지인데요. 금년 1, 2월 달에요. 게임스탑 얘기가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9시 뉴스, 8시의 뉴스에 한 5번째 꼭지, 3번째 꼭지 쫙 나옵니다. 그때가 이제 이 주가 10배, 20배 올라갔을 때거든요. 그런 거는 지나치다는 거죠. 예. 근데 그런 것들은 그게 미국에서 마찬가지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매매를 했는데요. 그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이 딱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매매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가들의 순매수 규모가요. 2021년 들어서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고요. 고점 대비 60%가 줄어들었습니다. 개인들의 순매수 규모가요. 그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사다가 이제 약간 좀 위축됩니다. 그래서 사다 팔았다는 것은 좀 진정된 거고요. 근데 우리가 그 부양책으로 지원금 받으면 오히려 투자 늘어날 거다라고 예측했었잖아요. 최근에 지원금 받았을 텐데. 그때도 했는데 뭘 샀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그런 주식은 약간 좀 덜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걸 또 뭐로 알 수 있냐면 물론 그런 거 했을 수 있지만 저희가 방송에서 다루는 건 통계가 있어야 다루잖아요. 통계. 그렇죠. 개인 투자가들이 보는 증권 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던 이제 그 로빈훗이라는 게 있겠고요. 실제로 보면 미국에서 그런 개인들의 중심으로 증권사로 개인 매매가 가장 많은 건 피델리티입니다. 그래서 피델리티가 제일 많거든요. 점유율 자체는요. 피델리티나 그리고 또 위블, 뭐 로빈훗 그런 거 있는데요.
지금 보면 고점 대비요 63%가 로비넷이 줄어들었습니다. 검색 양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시장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실적을 중시하는 소위 펀더멘탈에 기반한 투자가 다시 관심이 부각될 거라는 얘기를 월스트리트저널이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요. 그것이 특히 이제 바로 다음 주입니다. 한국 시나 보면 다음 주 목요일부터 미국에서는 수요일인데요. 다음 주 목요일부터 골드만삭스, JP모건, 웰스파고가 실적, 그 다음 날이 블랙락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면서 실적 시즌을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그 좀 실적을 중심으로 좀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딱 말씀드리면 블랙락 같은 거 경우가요. 저희도 이제 10대 올해 관심주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늘 또 사상체육과라 끝나거든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정상적이다. 너무 잘 이상한 주식들, 제 말씀 좀 죄송하지만 네. 이상하고 잘 모르는 주식은 그냥 너무 많이 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네, 우리가 흔히 이제 소위 특정 종목에 엄청나게 이 과열이 됐었던 흐름들을 지난 1월, 2월에 좀 확인을 했었는데요. 이제 그런 흐름들은 조금 잠잠해지고 이제는 좀 실적을 기다리는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간밤 마감한 시장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